카페 메뉴판에 있는 라떼의 순환시대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변형되어 라떼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요즘이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꼰대가 되어버린다. 꼰대는 나이와 권위를 앞세워 아랫사람에게 군림하려는 연장자, 기성세대, 어른, 선생님을 풍자한 은어다. 지하철에서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아저씨, 막무가내로 자기 말만 하는 아주머니도 꼰대라 불린다. 깡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으스대는 중년 남자도 꼰대라는 말을 피할 수 없다. 꼰대의 어원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조선시대 말에 유럽 귀족의 문화가 일본을 통해 들어왔는데 공작, 후작, 백작, 남작으로 나뉘는 서양의 귀족 서열도 함께 들어왔단 설이 있다. 이때 백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콩대의 발음이 일본식으로 바뀌어 꼰대가 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런가 하면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가 꼰대기가 어원이라는 견해도 있다. 내가 꼰대라는 은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내가 꼰대라고 불리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여겼다. 어른은 공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고 힘든 상황에서 지혜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존재였다. 곁에만 있어도 푸근해지고 매달리고 싶고 거친 풍파를 막아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였는데 언제부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 어쩌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찍어 누르려 하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고리타분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먼저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경험과 연륜이 쌓인 쪽에서 말을 거는 게 더 쉽지 않은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과 수평관계를 유지해야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꼰대가 된다. 기성세대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했던 노력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알아서 갈 것이다. 대신 통찰력, 포용력, 예견력, 측은지심 같은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성세대 스스로가 먼저 집중하면 어떤가. 언제든지 젊은이들이 아쉬운 게 있어 손을 내밀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꼰대라는 말 대신 어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장유유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승했으면 한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이 말이 사용된다면 구시대적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이를 자신도 기꺼이 따르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계질서가 완고하면 사회는 경직되고 위계질서가 파괴되면 사회는 무너질 것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존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존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덕목이니까. 전원에서 여생을 한가로이 보내고 있다. 과거 젊은 시절의 나는 신문이나 매체에서 이런 문장을 접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일단 여생 혹은 전원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나른함, 게으름, 노곤함, 무료한 느낌이 싫었다. 노년의 삶은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하고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 그런 문장을 보자마자 착잡해지곤 했다. 그래서 여생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나는 절대로 여분의 삶을 살지 말아야지. 사회에서 나를 밀어내도 내 몫의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여야지. 한가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은 보내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을 하곤 했다. 그런 다짐을 했던 내가 이제 여생이라 불리는 시간대에 도착했다.
연금 수혜자, 지공족으로 불리는 나이가 되었다. 지공족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사람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르신들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젊을 때 다짐했던 대로 노년을 보내고 있나?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 나는 내 리듬에 따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뉴스 혹은 음악을 들으며 우아한 척을 한다. 식사 메뉴도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택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 음악회도 전시회도 여행도 내 기분대로 즐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의무와 시간에 쫓기던 과거에 미처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산다. 젊을 때 그토록 갈망하던 24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지금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공이다. 누가 노년을 여생이라 부르며 노년을 무료한 이미지로 떠올리도록 만들었을까? 소파에 누워 기운 없이 리모컨만 돌리는 삶이 아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노년이다. 심신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가 바로 노년이다.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 하루 종일 햇살도 볼 수 있으니 눈이 부시지 않은가. 얼마 전 마음이 착잡해지는 뉴스를 보았다. 아주 조신해 보이는 사람이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욕을 견디지 못하고 백화점에서 몹쓸 짓을 하다가 발각되었다는 기사였다. 그런가 하면 회사 돈을 횡령하여 그 돈으로 고가의 옷, 이른바 명품을 구매한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을까 참 딱하네 하며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참담했다. 수입 자율화가 된 이후로 이탈리아의 고가 브랜드를 런칭한 장본인으로서 이러한 세태에 느낀 바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고가의 옷에 집착하는 사회의 폐해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때마다 옷이 일상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괴한다고 느껴져 마음이 쓰라렸다. 일부 어린 학생들 중에는 부모가 사준 옷이 성에 차지 않으면 성매매를 해서라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일도 있다 한다.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특히 내가 런칭한 브랜드의 옷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이나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 감정의 기저에는 죄책감 비슷한 감정도 깔려 있었다. 내가 후원하는 한 학생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쉼터를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없이 무력해지는 느낌이었다.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비용을 후원하며 관심과 애정을 쏟았는데 말도 없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마저 들었다. 고가의 명품 옷을 사기 위해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몸을 팔아 옷을 사는 세태에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혼란은 끝없는 의문으로 이어졌고 의문의 끝은 옷이 뭐라고, 명품이 뭐길래,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옷을 넉말하고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다. 출하한 시즌에 제대로 팔지 못하면 세일을 해야 하고 세일을 해도 재고가 남으면 땡처리 행사를 열어 헐값에 내놓아 창고를 비운다. 매장 옷걸이에 산뜻하게 걸렸던 옷이 땡처리 행사장 가판대에 놓여 이리저리 엉키고 뒤집힌다. 신상품이었던 옷은 팔리지 않으면 넉말하는 이름으로 불리며 추락하게 된다. 신상품이라 불리기도 하고 넉말하고 불리기도 하는 옷. 그 옷이 대체 뭐길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정직함을 한순간에 버리게끔 만드는 것일까? 가장 고귀한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애정을 준 대상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냥 옷도 아닌 널리 알려진 고가의 옷.
이 요물이 대체 뭐길래. 옷은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고 추울 때 신체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뿐이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패션 산업의 한 구성원으로 일생을 보낸 어느 늙은이의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까?